뺨을 맞았습니다. 만삭인 제가 국회의원 남편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웃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3일 뒤 모든 걸 끝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34입니다. 직업은 결혼 전까지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지금은 전업주부입니다. 박준혁 의원의 아내. 그게 제 직함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이 집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결혼 전 첫 상견례 날 오연숙 여사는 제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놓았습니다. 얼굴은 괜찮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웃었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저는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했습니다. 준혁 씨를 좋아했으니까요. 아니, 그때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3년. 그 3년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댁 행사는 제 몫이었습니다. 설날, 추석,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시할아버지 길, 시할머니 생신. 날짜를 외웠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준비했습니다. 준혁 씨는 행사 당일 나타났습니다. 양복 차려입고 깔끔하게.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 고생은 제가 했는데 칭찬받는 사람은 저였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초기 입덧이 심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토했습니다. 그래도 시댁 행사가 있는 날엔 나갔습니다. 수연 씨 오늘 안색이 왜 그래요? 시어머니 지인 한 분이 물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조금 피곤합니다. 아이고 이런 날 나오면 어떡해요? 쉬어야지.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야 해서요. 오연숙 여사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희생은 당연한 것.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 임신 5개월이 넘어가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고 있어요. 오래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준혁 씨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아버지 생신인데 그날 행사 좀 줄이면 어떨까요? 제가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서. 준혁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됐어. 그냥 내가 조금만 참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 임신 6개월인 몸으로 주방에 섰습니다. 3시간 동안 갈비찜, 잡채, 전, 나물 5가지 생일국 혼자 했습니다. 시어머니 쪽 친척들이 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맛있다고 했습니다. 오연숙 씨 며느리 솜씨가 좋네요.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나마 이것 하나는 잘해요. 그나마 이것 하나는. 저는 주방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엔 이미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네, 어머니도 좋아하셨잖아. 좋아하셨나요? 그나마 이것 하나는 잘한다고 하셨잖아.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남자. 그 옆에 앉아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괜찮은 걸까? 그러나 배 속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발길질을 했습니다. 꼭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임신 8개월. 그 무렵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 씨 핸드폰이 자꾸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면 뒤집었습니다. 샤워하러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연락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밤 준혁 씨가 잠든 사이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봤습니다. 카카오톡 미리 보기. 발신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하트.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닐 거야. 착각일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시어머니 댁에 방문했다가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간 건 우연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서류를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잠깐 갔다 올게. 제가 드릴까요? 마침 어머니 댁 근처에 볼 일도 있어서. 준혁 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 금방이에요. 저 괜찮아요. 결국 제가 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준혁 씨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준혁 씨는 집에 있었는데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응접실. 소파. 준혁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25. 길어 보이는 머리. 민소매 원피스. 준혁 씨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아. 준혁 씨가 일어섰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진짜 당황한 사람은 당황한 척이라도 합니다. 그는 그냥 평온했습니다. 익숙한 것처럼. 왜 왔어? 서류 갖다 드리러 왔어요. 그건 내가 가져간다고 했잖아. 당신이 집에 있었잖아요. 언제 온 거예요? 여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제 배를. 그러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준혁 씨, 저 먼저 가볼게요. 아, 잠깐만. 괜찮아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당 행사 도움이야. 도움이요? 응. 행사 기획 쪽에서 일해. 왜 여기 있어요?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손잡고요? 준혁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오해하지 마. 오해가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먼저 떨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인데 떨렸습니다. 무서웠나 봅니다. 이미 알고 있어서.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오현숙 여사였습니다. 상황을 풀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준혁 씨를 봤습니다. 현관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서류 드리러 왔다가. 집안일은 집에서 해결해. 어머니, 지금. 며느리. 여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온 거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손이 날아왔습니다. 찰.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뺨이 타들어갔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배 속에서 아이가 발을 뻗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준혁 씨를 봤습니다. 그는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서 미안함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시끄러워. 국회의원 집에서 이게 뭐야? 저 맞았어요.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저는 서류 드리러. 그러니까 왜 왔냐고. 여사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준혁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지금 내 집안 꼴 봐. 수연아, 일단 가.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 얘기할게. 저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뺨이 아직 타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뺨이 빨갰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이마를 대고 아이가 또 발길질을 했습니다. 알아? 엄마 안 괜찮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오늘 일은 미안해. 내일 얘기하자. 읽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수연아.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시할머니였습니다. 시할머니 윤말순 여사. 올해 83. 박재벌 그룹 창업주의 부인. 그 그룹은 이 나라 재계 서열 3위입니다. 시할머니를 직접 만난 건 결혼식 날 딱 한 번이었습니다.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 왔어. 고생할 거야. 그래도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그때는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뺨 맞은 거? 네, 내 사람이 있지.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목소리가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많이 아팠어? 괜찮아요. 아이는? 발길질했어요. 놀란 것 같았어요. 그래.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집이요. 혼자? 네. 준혁인? 안 들어왔어요. 알겠어. 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 이유 없이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새벽에 들어왔는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던 아침을 그냥 방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준혁 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네? 그게 무슨?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당황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한테 연락 온 거 없어? 없는데요. 이상하다. 왜요? 어머니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고. 당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어머니한테 뭔가 한 거 아니야? 제가요? 어제 일 때문에 뭔가 말한 거냐고. 저 어제 그냥 집에 왔어요. 전화 한 통 받은 것 말고는. 전화? 누구한테? 할머니요. 준혁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네. 무슨 얘기했어? 뺨 맞은 거 어떻게 아셨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하셨어요. 준혁 씨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중얼거리고는 나갔습니다. 1시간 후 준혁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준혁 씨한테. 제가 본 건 준혁 씨가 소파에 핸드폰을 놔두고 화장실 간 사이였습니다. 발신자당 대표실. 내용 미리 보기 오연숙 최고위원 관련 긴급사안. 준혁 씨가 나오더니 핸드폰을 받습니다.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사퇴 요청이 들어왔어. 누가요? 준혁 씨가 저를 받습니다. 길에. 박 회장 측에서. 박 회장. 시할머니의 아들. 준혁 씨의 외삼촌. 이 나라에서 전화 한 통으로 신문 일면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왜 저 보는 거예요? 너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저는 전화 받은 것밖에 없어요. 외할머니가 뭔가 하신 거잖아.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고 움직이는 분이에요? 준혁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연숙 여사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직접 온 건.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머리가 살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어쩐 일로? 들어가도 되겠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 없는데요? 없어? 네.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여사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움직인 거 너 부탁한 거야? 저는 그분이랑 통화한 적도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할머니께서 어젯밤 전화 주셨어요. 뺨 맞은 거 물어보셨어요. 그 한마디로? 저도 몰라요. 무슨 생각이신지. 여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그분이 동요했다는 신호라는 걸 3년 살면서 배웠습니다. 어머니. 왜?
저 많이 아팠어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여사가 눈을 피했습니다. 알아.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두 글자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준혁이한테 말해둘게. 잘 처신하라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수연아, 나 좀 살려줘. 저는 오래 그를 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자.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알아요? 왜요? 외할머니가 수연이 편이야.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외할머니가 우리 결혼 주선한 거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다음날 시할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검은 세단이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수행원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가 내리셨습니다. 83.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걸음은 똑바랐습니다.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나갔습니다. 할머니 직접 오셨어요. 다리 있으면 걷지. 들어오셨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준혁인? 지역구 행사 있다고 나갔어요. 잘 됐네. 우리 둘이 얘기하자. 앉으셨습니다. 제가 차를 드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네, 준혁이 아직 사랑해?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나? 좋다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시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대답했어. 예?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야. 차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이 결혼 내가 만들었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준혁이 어미 오연숙이 그 여자. 내가 원래 좋아하지 않았어. 내 아들이 결혼을 잘못했어. 그건 내 아들 잘못이야. 내가 간섭했어야 했는데. 시할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준혁이가 국회 나간다고 했을 때 난 반대했어. 그 어미 성격에 며느리 못 잡아먹겠다 싶었거든. 하지만 준혁이가 고집을 부렸지.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 데려온다고. 근데 데려온 여자가 내가 아니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딴 여자였어. 집안 좋고 얼굴도 예쁜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만나보자고 했지. 수연이 너를. 저를요? 응. 내 지인 딸이야 내가. 너 기억 못하겠지. 너 어릴 때 한 번 봤거든. 어릴 때?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너 그때 12살이었나. 넘어진 할머니 부축해드렸어. 모르는 할머니인데. 그냥. 그거 내가 봤어. 시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따뜻했습니다. 이 집에 그런 며느리가 필요했어. 좋은 집안도 좋아. 예쁜 것도 좋아. 근데 그 눈빛이 있어야 해.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준혁 씨를 설득하신 거예요? 설득이 아니야. 조건을 걸었지. 조건이요? 시할머니가 핸드백을 여셨습니다.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두툼한 봉투. 이게 뭔지 알아?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박재벌 그룹 주식 양도 확인서. 이름 이수연. 지분 0.7%.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산됐습니다. 그 그룹 시가총액이 몇 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0.7%.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내 증손 낳아주는 사람이 내 진짜 며느리야. 그런데 이건 너무. 오연숙이한테는 한 주도 없어. 그 여자는 내 사람이 아니야. 원래부터. 그 말이 무너지듯 들어왔습니다. 오연숙 여사가 왜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는지. 왜 제가 어떻게 해도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 여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에서 진짜 선택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할머니. 응.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 낳아. 그것만 해. 준혁 씨는요? 시할머니가 잠깐 생각하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결정해. 내가 대신 못해줘. 오현숙이요? 걔는 내가 마무리해. 담담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무리.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다음날 오전에 알게 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 핸드폰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박준혁 의원 오전 긴급 기자회견 예고. 오현숙 최고위원 돌연 사퇴 의사 밝혀. 여당 내 파장 배경의 재계 압박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아주 조용한 기분이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TV를 켰습니다. 생중계였습니다. 박준혁 의원실 앞. 마이크가 여러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준혁 씨가 나왔습니다. 양복, 넥타이, 무표정. 저 박준혁은 오늘 의원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 사정입니다. 제게 압력설이 있는데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같은 시각. 오현숙 여사는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건강. 3년 동안 그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린 적 없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단어. 건강.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배가 단단하게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통증이 왔습니다. 시간을 쟀습니다. 10분 간격.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혼자 가방을 쌌습니다. 신생아 옷 베네저고리 젖병 내 옷까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열었습니다. 시할머니였습니다. 어디가? 병원이요. 진통 왔어요. 그럼 같이 가야지. 혼자 가도 돼요. 안 돼.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원이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인 연락했어? 아니요. 해야 해?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손을 잡으셨습니다. 놔도 돼. 아프면 소리 질러. 소리 지르면 약한 것 같아서요. 약하면 어때? 사람이지. 그 한마디가 어쩐지 웃겼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시할머니도 손을 꼭 쥐셨습니다. 오후 3시 17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 세상에서 처음 듣는 소리. 작고 쭈글쭈글한 얼굴. 눈을 꼭 감은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숨이 새근거렸습니다. 안녕.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나야? 엄마야? 시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83세 여자가. 이 나라 재계를 움직이는 집안의 어른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고마워요. 내가 뭘. 있어줘서요. 시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작은 손이 할머니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러나 꼭. 이름 뭐라고 할 거야? 서아요. 박서아. 좋다. 병실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문 유리창 너머로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방 안이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있고, 시할머니가 있고, 그게 전부여도 됐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 아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빛을 보려는 것처럼. 잘했어. 시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잘했어.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끄덕였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그냥 넘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서아를 안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뺨 한 대였습니다. 그 한 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끝.